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노동당 서울시당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선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바람도 선선하고 햇빛도 따사롭고 참 집회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집회에 와주신 동지 여러분 반갑고요. 그럼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박미희를 즉각 복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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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초경찰서는 대기업의 핫수인 노릇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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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정의선은 내부고발자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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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알박기 집회는 집회가 아니다! 서초경찰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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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중일회가 있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과 정권의 폭력에 맞서 앞서 싸우시고 산화하신 열사분들을 위해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투쟁의 노래, 영원한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자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알아자던 뜨거운 냄새 움직이는 한대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그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동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년을본 우주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채소를 수확을 했습니다. 한 달 됐는데 잎채소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수확을 했습니다. 정말 이 땅이 정말 진실하더군요. 모종을 심고 씨를 뿌려뒀다는 것밖에 없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추니 식물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오늘 수확의 기쁨을 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하면 고용도 보장받고 임금도 받고 여가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인륜지사고 또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박미 동지 10년이란 세월 동안 이렇게 이 길거리에서 이 엄청나게 부를 쌓은 현대 재벌 본사 앞에서 소리쳐 외치고 있는데 반향이 없습니다. 정의선을 비롯한 이 땅의 재벌들은 윤석열과 함께 국빈 방문에 참석해서 따라가서 무슨 떡고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눈치를 살피고 왔지만 결국 현대든 삼성이든 잘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 해외 투자 항상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해외로 나가지만 항상 자기들의 존재의 토대는 이 땅입니다. 이 국내에서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착취하고 수탈하고 소비자를 수탈하고
축적한 부가 아니고서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부의 원천적 가치가 이 땅의 노동자들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옮겨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해외 투자로 나아가지만 그의 부의 원천은 땅 노동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정의선이든 이재용이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의 앞잡이 정권도 노동자 탄압의 선봉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건폭은 무엇입니까? 건설 자본의 다단계 불법 폭력, 그것이 바로 건설 폭력이고 건설 자본 폭력입니다. 윤석열 정권처럼 이 조폭 정권이 최고의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면서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이 땅의 모든 토목 건축에 목숨을 바쳐 노동했던 또 노동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치졸한 윤석열 정권의 조폭 행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로 임기 1년이 되었습니다. 길어야 4년 남았습니다. 길지 않으면 3년이나 2년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국빈 방문이다 뭐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정말 행복에 취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력에 취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 노동자들의 이 밑바닥보다는 훨씬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비참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충남 예산의 가야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그 유명한 대원군의 아버지 이항의 묘, 남영군 묘가 있는 곳입니다. 세국 정책을 펼칠 때 독일 상인이 몰려와가지고 그 묘를 파헤쳤다라는 역사적 기록은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가보니까 상세하게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대원군은 봉수지리쓰레기강에서 경기도 연천에 있는 자기 아버지 묘를 충남 예산 덕산 상가리 마을로 옮기면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다 라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500리길을 관을 파서 짊어지고 500리길을 이동합니다. 물론 이항이 대원군이 짊어지고 간 것은 아니겠죠. 헐벗고 굶주리고 착취당하고 있는 그 당시의 백성들을 모아서 500리길을 옮겨가서 직관이 얘기한 대로 여기 묻어야 한다 라고 하는 곳에 백제의 천년 고찰 가야사가 있었습니다. 절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절 불태워 절을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쇠로 된 불상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천년 고찰이면 선임이 있을 테고 신도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종교를 탄압하면 독실한 신자들은 순교를 합니다. 저는 아마 많은 중들과 신도들이 그 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하다 불타 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종과 순종의 두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우연히 등산 가는 길에 알고서 정말 청와대를 옮기고 풍수지리쓰레기강에서 권력을 농단하고 하는 자들의 행태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절감했습니다. 다시 오늘 이 현장의 얘기로 돌아오자면 현대기아차 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해고되고 길거리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아했던 그 노동자 민중의 서름 위에 이 거대한 성을 쌓고 있구나, 이 거대한 자본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노동자 민중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그런 진정한 정신,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유지하고 개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의 고난의 투쟁의 길을 뚜벅뚜벅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제 20을 보면 박미 동지 해고당한 지 만 10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변했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본은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정의선에게 묻습니다. 박미 노동자가 10년 동안 이 길거리를 헤매야 하는 무슨 원죄라도 있는 것인가? 현대기아차 자본에게 박미 동지가 어떤 손해라도 끼칠 게 있는 것인가? 만약 그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 노동자가 동의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라도 박미 동지 설득해서 이 투쟁 접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중동 중에서 중앙일보조차 이 알바키 집회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글로벌 기업의 체면과는 전혀 다른 덕지덕지 거짓 불랑을 걸어놓고 알바를 고용해서 집회를 방해하는 이 치졸한 현대 자본가 쓰레기 자본가들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박미 동지 10년 안에 해고된 지 10년 안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촉구해왔고 지금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의 현대차 태도로 볼 때 20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로 시작하는 10년의 각오로 다시 결의를 다지고
투쟁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저기 노동자들이 분신으로 죽고 다치고 오늘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또 사망하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노동자 민중들이 내몰려 있지만 우리의 꿈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투쟁은 꺾이지 않고 끝끝내 승리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술!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조를 조폭, 깡패로 매도하면서 노조 혐오, 노동 혐오를 부추기고 이 자본들은 그에 힘입어서 더욱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진짜 깡패, 진짜 조폭은 누구입니까? 저 악랄한 현대자본, 자본가들과 이를 비호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동자가 할 일은 우리는 투쟁뿐입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으로 노동당 강서양천 지역위원장 이주영 동지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투쟁. 저는 노동당 서울시당 강서양천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주영입니다. 제가 연대 발언을 하리라는 거를 생각을 좀 못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발언문 대본을 제가 보고 해야 되거든요. 지난달에 했던 발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간략하게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약 한 10년 전에 지금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투쟁 당사자 박미 동지는 약 10년 전에 기아 자동차 판매 그 부당 불법 행위를 내부 고발했다고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내부 고발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어떤 그 사회에서는 그 불이익이 많죠. 정의로운 일인데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합니다. 본인의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하셨을 텐데도 내부 고발을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정의로운 일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거는 또한 기아 자동차에도 이익이 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박미 동지에게 부당한 해고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현대 기아차는 박미 동지에게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복직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저희 노동당의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오늘 직장 근처에서 참가를 했고요. 예, 우리들의 투쟁으로 인간다운 정의로운 사회는 구현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주영 동지의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내부 고발자 박미를 즉각 복직하라! 복직하라! 수행! 서초경찰서는 대기업에 할 수 있는 릇 그만하라! 그만하라! 수행! 현대기아차는 사과하고 박미를 복직하라! 수행! 알박기 집회는 집회가 아니다! 정의선은 각성하라! 수행! 그럼 다음 순서로 민주노총 자해투의 임경택 국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택입니다. 알박기는 저는 부동산에만 있는 줄 알았더만은 이런 데도 알박기가 있습니다. 오늘이 5월 10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1년입니다. 출범하고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있을 수 없다. 취임하자 바로 용산으로 왔습니다. 많은 국방 전문가들이 우리를 피했습니다.
안보와 국방에 많은 위험이 따른다. 준비하고 옮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서는 소형 비행기 여러 걸 띄워서 감시했습니다. 영상까지 내려왔습니다. 안보에 위험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산 대통령 집무실은 도청을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반대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도청당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이구이라는 고생이 새끼들은 한국의 대통령 집무실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롱을 당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시민이라고 쪽팔리지 않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나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게 어떻습니까? 반은 주면은 반은 가져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120% 뺏기고 합니다. 이런 외교로 아마 현대차에서도 많은 피해를 볼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온 거 보니까 피해를 감수하고 현대차도 러시아에서 철수한다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 전체를 평화롭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계속 하는 일을 보면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일본 총리 왔다 갔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7월 달부터 방사능이 포함된 물을 방류하겠다는 그런 언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본도 아니고 시찰단을 보내겠답니다. 그냥 견학하고 오겠다는 말입니다. 방사능 위험이 어떤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견학만 하고 오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마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전 한 6개월 전에 예상을 했습니다. 3개월 전 어느 동지가 대통령의 이재명이 당선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정부는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무속 정권이 탄생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무능하고 무식한 정권 윤석열 정권 파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최근 외교를 통해서 미국의 전쟁 계획에 국민들을 희생하는 그런 외교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노동자들이 전쟁을 위해 피해받고 자본을 위해 피해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기아차 노동자 이만재 동지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인자 전복죄 정치하고 10년 투쟁 끝장내자. 대표는 살인자 오늘 목지 갱치하고 왜 안 해? 이거 끝장냅시다. 투쟁 10년 투쟁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아마 동지들의 힘으로, 그리고 이제는 뭐 언론도 뭐 여러 차례 나왔고 저는 뭐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미 동지가 길거리에서 떠본 지 이제 11년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말 현대 기아 자본이 괴롭힐 만치 괴롭혔고, 저 새끼들이 아무리 무법천치고 불법이고 음모고
조작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여론마저 무시하는 그런 새끼들은 아닙니다.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나마 현대기아 자본이 버티고 있는 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윤석열 정권의 뒷배를 믿고 아마 줄기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 제가 보기에 좀 전에 전해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끝장납니다.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이 바닥 다 드러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한미회담에서 결국 돈 다 갖다 바치고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나라 그냥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본 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한 5조 정도인가 가지고 왔다고 투자 받아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135조 정도 갖다 바쳤습니다. 현대기아 비롯해가지고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또 기업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가져가지 않으면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은 바이든에게 그거 물어주고 오는, 바이든 재선 출정식에 갔다 온 거나 다름없는데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한미회담 보면서 끔찍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만한 돈 갖다 주고 저희가 얻어온 게 무엇입니까? 핵공유 했다고요? 그것도 또 거짓말로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정말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정권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할 텐데 이 사람은 정말 아는 게 없는 거는 좋다고 쳐도 그냥 차라리 대통령들만 하고 될 것을, 이거는 진짜 심한 겁니다. 아무리 무식한 박근혜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일자무식인 명색이 사법고시를 붙은 사람이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고 법치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법고시 붙은 사람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 기껏 한다는 게 가서 가장 밑바닥을 드러냈던 박근혜도 안 했던 그런 일을 하고 온 겁니다. 실제로 135조라고 하면 국부 육투 중에 역대 최대일 겁니다. 나라 팔아먹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세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조롱한 겁니다. 아메리칸 파이 불렀다고요? 참, 노래 좋은 노래 아닙니다. 노동자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아주 더러운 노래이기도 하고 각성하자는 노래인 인척한 그런 노래일 뿐입니다. 뭘 그리 대단한 노래 불렀다고 난리입니까? 한일회담은 어떻습니까? 한일회담 기시다 총리 우리 대한민국 가서 회담하는 내내 웃고 갔습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대한민국 참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웃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군국주의 제국주의 부활하고 싶은 일본인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력에 힘 맞추어서 결국 우리가 그것마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 만들어 준 것이고 한미일 동맹 미국이 원하는 가장 좋은 그림 아닙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 현재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우위 이번에 윤석열이 다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이번 협정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북한 같은 민족이라 우리나라에 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선전포고 정도 위협 정도는 할지 몰라도 북한 일본에는 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북한이 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본에 자동 개입하는 겁니다. 전쟁. 그건 말 되는 소리입니까? 한미회담, 한일회담, 한미일 삼각공조 전부 미국과 일본에게는 수건인 숙제 하나씩 풀어주고 우리는 그저 돈 대주고 군대 내어주는 이런 굴욕적인 한미회담, 한일회담 한 겁니다.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그리고 하는 소리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겁니까? 차라리 조금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몽땅 미국에 일본에 갖다 바친 겁니다. 조중동 언론들이 엄청나게 깔아주니까 마치 지지율이 27%에서 30%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진실입니까? 이가 갈릴 정도입니다. 나는 어제 양해동 열사 문화재에 갔다 왔고 조문도 했습니다. 나 어제 참 가슴 아프게 들은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강원지 회장의 연대사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양해동이는 개새끼입니다. 왜? 자기 가족과 자식들보다 건설노조를 사랑하는 개새끼입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양해동 열사는 왜 건설노조를 사랑했습니까? 그가 한글 한글 써내가며 자기 목숨으로 윤석열 퇴진 맡겠다고 했을 때 그에게 가족이 없었습니까? 그럼 그가 왜 건설노조를 사랑했습니까? 결국 여기 있는 동지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아이들, 우리의 후배 노동자들에게 이 땅, 이런 더러운 이 사회는 물려주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민주적인 나라, 민주공화국 물려주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제 울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정상을 우리는 마치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윤석열 일권, 공정분배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불법 음모로 갈아막고 있는 저 현대기아 자본,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걸어가며 싸워야 할 그 이유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의 후배 노동자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노조를 사랑한 양해동 열사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퇴진시켜야 한다고. 우리 잊지 맙시다. 여기 있는 박미희가 양해동 열사만큼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기 있는 박미희도 죽을까 말까 한두 번 고민한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마이크 잡고 있는 저 이만재도 정말 내가 내 가족을 버려가면서 양재동에 빗뿌려볼까 한두 번 욕 당한 것 아닙니다. 버티고 이악 물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 곁에서 양해동 열사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세심히, 더 치열하고 악랄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자본, 재벌, 이것만의 타파가 우리의 목표였다면 차라리 나을 겁니다. 그런데 자본과 재벌 뒷배에 정부라는, 권력이라는, 정치권이라는 이자들이 있는 겁니다. 또 이자들의 불법 조작, 음모를 미화시키는 조중동 같은 쓰레기 친일 언론도 있습니다.
나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까? 나는 왜 지금처럼 더 확고한 투쟁을 각오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새끼들보다 악랄하게 싸우지 않았을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 물려주는 그날, 그걸 위해 왜 더 철저하지 못했을까? 또 양해동 역사와 같은 전사들이 떠나가게 나는 더 치열하게 싸움하지 못했을까? 반성합니다. 그러나 반성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박미가 있고 해고자였던 이만재, 또다시 해고 예정자인 이만재가 서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겠지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박미가 살아있는 한, 박미가 복직되는 그날까지 재벌과 권력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 전진하겠습니다. 투쟁. 이만재 동지의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투쟁 당사자이신 박미 동지의 마지막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많이 조촐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당백, 우리는 일당백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박미희, 이만재 동지 때문에 저 알박기 집회를 지금까지 놓지 못하고 끝까지 해야만 하는 그 불안감, 그것은 우리가 일당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 저는 해고 만 10년을 맞이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어차피 여자이고 저희 직원들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남자들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가족들에게 줘야 합니다. 적게 벌면 가족들에게 바가지를 긁힙니다. 저는 바가지 끌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 또 다른 대리점 직원들 보고 있으면 그 잘못된 현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엔 더 이상 참을 수는 박미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냥 즐거워서 그게 좋았어 내부 고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 몇 번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회사가 그러한 것을 보면 고발을 하라고 누누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또 용기를 내고 저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들이 바뀌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갑질을 당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갑질로 피폐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잘못된 현실을 바꾸고자 해서 저는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저희들에게 날마다 정도 판매를 부르짖고 교육하고 하는 그 대리점 시스템 전화번호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 곳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 확인한 곳은 아마 창원지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 영업사원을 제가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대리점 지원 시스템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 마지막에 확인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대리점 지원 시스템 수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23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둘수는 안 된다. 부산 지역 대리점 소장들의 그 갑질,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오만함, 그것으로 인해서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말로만 정도 판매 부르짖고 영업사원들 쪼우지 말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달라.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매달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정도 판매를 하다가 정도 판매를 하지 않고 발각되면 회사의 어떤 조치라도 달게 받는다라는 그 사인을 저희들에게 매달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라. 그것을 원천한 소장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다. 영업사원들은 정도 판매를 하고 싶다. 회사에서 그렇게 영업사원들한테 쪼는 것이 정도 판매 아니냐. 정도 판매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23분 동안 요청했습니다. 저보고 대리점 이름과 제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한 것으로 해달라. 그러나 본인이 알아야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알려줬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말, 그렇게 해왔던 행동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고 알려달란 저 이름, 그것을 고스란히 소장에게 갖다 바치니 소장은 더 이상 박미희를 대리점에 뒀다가는 어떤 자기의 가오가 더욱더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회사는 10년 되는 지금까지 회사가 그렇게 저희들을 압박하고 큰소리치고 했던,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발했던 사람이 해고되어서 회사 앞에서 10년 동안 투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말이 자기들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1년에 몇 번씩 회사에서 사랑하는 기아자동차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아침에 자기들 직원이 아니랍니다. 가족하고 직원하고는 다릅니까? 참 뻔뻔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차장으로 임명할 때에 회사에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아닌데, 자기 직원이 아닌데 왜 기아자동차 본사 사장 이름으로 진급 임명장을 줍니까? 지금까지 기아자동차가 자기들 잘못한 게 없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뻔뻔스럽습니다. 정의선이가 5월 25일 날 MZ 세대들과 오찬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섭습니다. 너무 가소롭습니다. 정의선이가 취임할 때 혁신과 소통에 경량을 하겠다고 해놓고 내부 고발자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은 그 뻔뻔함을 5월 25일 날 MZ 세대와 대화를 하겠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정말 가소롭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 말로 다 못하겠지요. 저는 어려워도 제가 어렵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부 고발했다가 해고되어 10년 동안 여기 버티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부 고발자 본사 앞에서 10년 동안 투쟁하고 있는 이 사실을 해결하지 않고 MZ 세대들과 어떤 대화를 하겠답니까? MZ 세대들이 다 썩었습니까? 그 MZ 세대들이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앞에 한 번도 오지 못한 MZ 세대들만 모아서 거짓말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본인이 어떤 짓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는데 MZ 세대들과 대화를 좋은 이미지 속보이는지 하지 말고 정말 진심 담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저도 어제 양희동 열사 문화제에서 가슴이 터질 만큼 슬펐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이 너무나도 마음이 와서 닿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아서 승리하는 시간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지나고 다시 투쟁하는 심정으로 언제나 제 마음 깊은 곳에 변하지 않는 이 잘못된 자본가의 투쟁, 저는
제 가슴 아주 깊숙한 곳에 제 심장과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 내부 고발자 투쟁 10년 정의선은 각성하라 투쟁. 알박기 집회는 집회가 아니다. 서초경찰서는 각성하라 투쟁. 현대기아차는 사과하고 박미인을 복직하라 투쟁. 서초경찰서는 대기업의 하수인 노릇 그만하라 투쟁.